하루 10분 내 아이를 생각하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 육아서적은 오히려 철학서에 가깝습니다. 부모 자신이 변하겠다는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육아서는 읽을 때만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육아서는 아이를 어떻게 잘 다룰까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부모인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거울입니다. 2. 부모는 아이를 당장 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받아주라고 하면 그냥 놔두란 이야기냐 되묻습니다. 아닙니다. 더 길게 보고 더 꾸준하게 더 계획적으로 부모의 인생을 걸고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훈육은 지나치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힘은 오래 꾸준히 만나는 데서 나옵니다. 매일 오랫동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3. 너는 특별하단다. 아이가 6살이 되면 이 멋진 문장에 단어 하나를 추가하세요. 너는 나에겐 특별하단다. 6살이면 아이에게도 가족을 벗어날 사회가 생깁니다.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선 현실을 알아야 하죠. 특별한 대우를 받기 원하는 나 잘난 아이는 환영받지 못하니까요. 이제 겸손도 배울 때입니다. 4. 무엇이 되고 싶다는 꿈보다 어떻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갖게 하세요. 그래야 아이가 꿈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겠다는 꿈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하기 쉽지요. 하지만 어떻게 살고 싶다는 꿈은 다릅니다. 조금씩 가다듬으며 계속 노력할 수 있어요. 5. 숲과 꽃, 개울과 자갈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장난감이죠.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일 없이 노는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얻습니다. 다양한 자연 물질과의 접촉은 아이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죠. 자연 속에서 자란 아이가 병에 덜 걸린답니다. 자연과 정신적 교감을 누리는 것은 아이의 성정도 깊게 하지요. 많은 연구들은 자연 속에서 놀면 아이의 창조성과 문제 해결력이 높아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적이 좋아진다는 연구도 제법 있어요. 6. 3가지 말과 친해집시다. 아이는 아직 자신을 믿지는 못하기에 괜찮아. 스스로를 믿을 힘이 자라도록 잘했어. 언제나 자기 편인 부모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야 힘든 도전도 가능하기에 사랑해. 짧은 3글자 3마디 말이 아이를 키웁니다. 7. 아이들에게 늘 말해요. 봄에 피는 꽃만 아름다운 건 아니야. 어떤 꽃은 여름에 또 어떤 꽃은 가을에 피지. 심지어는 겨울에 피는 멋진 꽃도 있어. 내가 어떤 꽃일지 몰라. 다른 꽃이 벌써 폈다고 너무 부러워하지는 마. 넌 누구보다 멋진 내 꽃을 피울 테니까. 8.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으세요? 아이 키우는데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하루 10분 한 달만 꾸준히 연습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부모는 약한 부모입니다. 부드럽게 거절하는 부모는 진짜 강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따르고 싶은 부모입니다. 9. 아이의 말은 들어주되 아이의 뜻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이에게 수많은 거절을 해야 합니다. 육아 조언의 대부분은 아이에게 안 되라는 말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0. 아이에게 안 된다는 말 하기 참 어렵지요. 아이를 너무 좌절시키나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다 들어줄 순 없는 일인데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시간으로 균형을 맞춰보세요. 아빠는 패스트푸드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안 사 먹고 싶어. 단 일주일에 한 끼는 뭘 먹을지 내가 고를 수 있어. 11. 우리 엄마 아빠는 약속은 확실히 지키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깜빡하셨다가도 제가 얘기하면 바로 오케이 하죠. 군말도 안 붙이세요. 완전 믿을 수 있는 분이죠. 진짜 좋아요. 이 부모님은 아이를 움직일 수 있는 큰 무기, 신뢰를 갖고 계십니다. 신뢰를 얻고 있다면 권위는 저절로 얻어집니다. 12. 짧게 말하세요. 아이가 당신의 말을 기억하길 원한다면 자주 말하세요. 아이가 당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느끼길 원한다면 좋게 말하세요. 10년 뒤에도 아이와 대화하길 원한다면 참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더 많이 다짐해야 합니다. 13. 언제 아이를 세게 야단쳐도 될까요? 문제가 단순해 오래지 않아 고쳐질 일.
문제가 심각해서 고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일, 둘 중에 어느 쪽이 세게 야단쳐도 될 일일까요? 앞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뒤의 경우에 야단을 칩니다. 한두 번 야단쳐서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세게 야단쳐도 됩니다. 상처를 입겠지만 심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변화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상처조차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은 다릅니다. 반복적인 야단은 아이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방어를 깨려고 부모는 더 강하게 야단칩니다. 결국 아이와 부모는 싸움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14. 아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정해진 공부를 스스로 마치고 TV를 보기로요. 그런데 아이는 빈둥거리며 미루다 정작 TV 시간이 되니 보게 해달라고 짜증을 냅니다. 이럴 때는 아휴 아쉽다. 내가 좋아하는 프로잖아. 그렇다고 약속을 한 거니 엄마가 어길 수도 없고 내일은 꼭 성공해서 TV를 보도록 하자. 지금 얼마나 속상할까. 같이 안타까워하되 들어주지 마세요. 위로는 하되 물러나지 마세요. 아이도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해야 다음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15.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어느 쪽이니? 하나를 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못하는 것이죠. 선택이란 어려운 일. 그러기에 어릴 때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두 가지 다 갖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질척거리지 않는 간결한 삶은 선택을 꾸준히 연습할 때 가능해집니다. 16. 약점을 숨기려 시간을 들이는 건 어리석습니다. 약점을 해결하는 데 들릴 시간도 부족하니까요. 장점을 살리고 그 장점을 통해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를 받아들여야 내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나를 부정하면 내 시간도 나를 부정하고 떠납니다. 장점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뭐든 꾸준히 하면 그게 장점이 됩니다. 아이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17. 원칙과 일관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이 자신에게 좌절감을 주고 화까지 나게 한다면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는 법, 나의 힘을 빼고 나를 무너뜨리는 원칙은 잘못된 원칙입니다. 주인은 당신이지 원칙은 아닙니다. 18. 완벽주의를 버리고 진창을 아이와 함께 구르는 것이 진짜 아이 키우기입니다. 육아는 누가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결함 있는 내가 결함 있는 아이와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결국 조연입니다. 19. 부모들은 아이와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순간 아이를 설득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람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어떤 입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은 대화가 끝난 다음이다. 혼자만의 시간에 대화한 내용을 소화하며 입장을 정리한다. 내 앞에 아이도 시간이 필요하다. 20. 5살짜리더러 겁이 많다고 아빠가 비웃습니다. 에이 겁쟁이. 사내 놈이 그게 뭐냐. 바로 당신이 그렇게 길러진 탓에 아이의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잔인하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에는 두려움이 많기에 약자를 포용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은 현실적입니다. 그게 뭐가 겁나느냐는 말이 비현실적이죠. 아이를 위로하고 이해한다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필요할 때까지 계속 도와주겠다는 말이 힘이 됩니다. 아이가 두려움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기술을 알려줄 수 있다면 최고의 부모입니다. 21. 부모들은 아이에게 뭘 해줄까 고민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과 능력이 부족해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걸 아쉬워하며 또 시간을 보냅니다. 왜 과거에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며 또 시간을 보냅니다. 고민과 아쉬움 때로는 후회가 시간을 가져갑니다. 고민할 시간에 아이와 뭐라도 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를 실천하면 아이는 그만큼 발전할 겁니다. 22.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부모의 질문에 아이는 그저 그랬어요 하고 들어가 버린다. 부모는 서운하다. 질문을 바꿔보자. 이번 주에 제일 짜증났던 수업이 어떤 거였어? 정말 아이의 마음이 궁금하다면 질문을 바꾸세요. 뻔한 질문은 뻔한 답을 낳습니다. 23.
아이 키우기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건 인생 그 자체지요. 아이는 가장 솔직한 내 모습을 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내 날 것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요. 이것이 뼈아픕니다.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맞서기 어려워 육아가 어려운 겁니다. 24. 아이는 자기가 왜 짜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모르는데 자꾸 물으니 더 짜증을 냅니다. 부드럽게 넘기세요. 그럼 부모가 아이에겐 짜증을 넘기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25. 아이가 짜증내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감히 이 녀석이 나한테 짜증을 내 하는 부모는 하수입니다. 어떻게 짜증을 멈추게 하지? 고민한다면 중수죠. 짜증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받아야 고수입니다. 짜증을 풀도록 도와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도울지 모르겠다거나 도울 힘이 부족하다면 그냥 놔둬도 됩니다. 짜증의 특효약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아이를 돕는 사이 도울 힘을 챙기세요. 그리고 힘을 내 아이에게 다가가세요. 26. 반려동물을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누군가 순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내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시선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그 위안 덕에 마음이 절로 움직이지요. 늘 되진 않지만 그런 눈빛 아이들에게 주도록 해요. 27. 엄마는 왜 날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그래? 항상 사랑해. 엄마가 야단칠 때도 사랑하고 있어. 사랑해서 멋진 딸이 되길 바란 건데 안 믿어져? 엄마가 야단칠 땐 안 사랑하는 것 같았어? 좀 심했나 보다. 미안. 이제 너 말고 잘못된 행동만 나무랄게. 28. 아이를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없어요. 부모 각자의 방식이 있을 뿐이죠. 수많은 육아 조언은 자신을 돌아보도록 한 번 더 생각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스스로 떳떳한 안정적 스타일을 갖는 것, 그게 목표예요. 29. 자식이 잘하면 내가 운이 좋구나 감사하면 그만이다. 자식이 못하면 내가 더 도와줘야지 결심하면 그만이다. 자식 잘난 것 대부분 부모 덕이 아니다. 자식 못난 것도 부모 탓인 경우는 드물다. 잘난 체도 말고 주눅 들지도 말자. 아이도 부모도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이다. 30. 사람의 능력이 같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는 결과로 아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부모만이라도 아이가 얼마나 잘했다보다 자기 능력껏 했나를 봐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자신의 가치를 남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음을 안다. 그래야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남에게 존중받으며 살아간다. 31. 부모는 아이가 남보다 잘하면 자신감을 가지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부모의 눈이 아이의 자신감을 낮춥니다. 자신감은 남보다 낫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남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가지 있는 존재로 생각할 때 생기지요. 비교는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 부모가 비교 안 해도 아이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비교로 널 평가할 순 없어. 항상 너 자신을 존중하렴. 꼭 비교하려면 어제의 너와 하렴. 32. 아이를 괴물로 만들지 마세요. 괴물은 부모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세요. 내 가슴에 가두고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악순환의 대를 끄는 멋진 부모입니다. 공자님이 논어에서 말씀하셨죠. 내 분노를 남에게 옮기지 마라. 2번 실수하는 거다. 33. 관대한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우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어루만져 주세요. 자신의 어두운 기억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한 부모는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나쁜 행동이라고 단정합니다. 상처를 꽁꽁 가둬두느라 아이를 여유있게 대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아끼는 부모가 아이의 잘못에 너그럽습니다. 34. 한 달 만에 만나는 아이들도 저와 지난달 했던 놀이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이에게 놀이는 한 달이란 긴 시간을 뛰어넘을 만큼 소중하고 의미가 깊은 것이죠. 아이와 하는 놀이가 그저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아요.
아이와의 소중한 통로를 놓치는 셈이죠. 끊임없이 엄마에게 질문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달래고 야단치고 때리기까지 했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함께 제대로 놀아주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의문문이던 아이의 대화가 평서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묻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이는 마법입니다. 35. 놀이동산에서 무조건 온 가족이 함께 움직여야 할까요? 때로는 부모와 아이 한 명씩 각각 짝을 지어 다녀보세요. 식사 때만 만나고요. 아이들은 좀 더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와의 대화도 더 많아지죠. 형제간의 불필요한 갈등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의 머릿속에서 온 가족이 나란히 손잡고 다니는 행복한 가족의 환상만 버리면 하루가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36. 해를 향해 가지를 기울이는 나무들처럼 아이들은 자란다. 자기 마음 가는 곳으로. 그 마음 휘어진 방향이 부모에게 가까울 때 그래도 세월 지난 후 당신 슬프지 않을 게다. 하지만 반대편으로 멀리 휘어져 자란 나무를 봐야 한다면 그때 당신 마음은 어떻겠는가? 37. 빛과 소금의 이야기는 올바른 부모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해는 그 자리에 떠서 따뜻한 빛을 이유 없이 비춥니다. 부모 역시 이유 없이 밝고 따뜻해야 합니다. 태양은 목적을 가지고 빛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냥 스스로가 빛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연히 부모에게 옵니다. 38. 심호흡을 가르치세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쉽니다. 눈을 감고 배가 쑥 나오게 천천히 들이쉽니다. 좋은 기운이 자기 속으로 들어온다고 옆에서 말해주세요. 그 다음 입술을 조금만 열고 천천히 숨을 뱉습니다. 최대한 길게 뱉는 동안 몸에 나쁜 기운이 나간다고 말해주세요. 자주 함께 연습해야 몸에 뵱니다. 심호흡은 불안을 밀어내고 기분을 바꿔줍니다. 험한 세상을 사는데 요긴한 무기 하나 마련해주는 셈입니다.